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각에서 터진 이영준의 골은 정말 놀라울 뿐이다. 이영준이 터뜨린 첫 번째 골 장면을 본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들어갈 수 없는 타이밍과 사각에서 넣은 골로 한국이 기사회생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공격에선 만점을 받을 만했지만 수비 조직력에서 문제가 많았던 경기라고 말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던 중국과의 아시안컵조에선 2차전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준의 놀라운 골은 한국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골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각에서 터져 나왔기에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이 골이 한국의 기세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아시안컵조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차전 결과를 분석하고 이 영상골이 한국 축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영준의 놀라운 골은 한국 축구 팬들과 함께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골은 사각에서 터져 나와서 관심을 끌었는데 그만큼 독특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이 골이 한국 대표팀의 기세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아시안컵조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은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는 한국 축구팀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2차전 결과를 분석하고 영준의 공로가 한국 축구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준의 놀라운 골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한국 축구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적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경기에서 그가 보여준 뛰어난 기술과 탁월한 실행력은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골은 한국 대표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기에서 드러난 수비 조직력의 결함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한국 축구팀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2차전 결과를 분석하고 영준의 활약이 한국 축구의 발전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은 19일 오후 10시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중국과 2024 아시아 축구 연맹 유리삼 아시안컵 겸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조별리그 B조 2에서 2대 0으로 앞선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이 경기에 반드시 승리해 8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하고 로테이션을 돌리며 3위 싸움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이 경기는 완전한 풀 스쿼드로 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앞서며 아시아 축구 연맹 U23 아시안컵 겸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조별리그 B조 2에서 우승을 향해 가는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팀이 반드시 승리하여 8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하고 로테이션을 돌려야 할 것이며 3위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경기는 완벽한 풀스쿼드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이 승리는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을 선사하며 팀의 포부와 열정을 더욱 높여주었다. 하지만 경기 1시간 전에 공개된 태극전사들의 선발 명단은 약간의 로테이션이 적용된 명단이 일부 전문가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진은 동일했지만 중원에는 백상훈, 강상윤, 김민우를 포진시켰다. 정상빈이 나오지 않고 전선제 결승골의 주인공 이영준과 엄지성, 그리고 1차전에선 교체로 나온 강성진이 측면에서 이영준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선발 명단이 경기 1시간 전에 공개되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약간의 로테이션이 적용된 명단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진은 이전과 동일했지만 중원에서는 백상훈, 강상윤, 김민우가 출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상빈의 이름이 빠져 있었고
대신 전선제 결승골의 주인공인 이영준과 엄지성, 그리고 1차전에서 교체로 나온 강성진이 측면에서 이영준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팀 내부 구조와 전략적 선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선수 간의 협력과 역량 발휘가 기대되었습니다. 경기 결과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팬들 사이에서 고조되었다. 황선홍 감독은 UAE 조별리그 1차전이 끝난 뒤 일본, 중국, UAE 모두 쉬운 상대는 없다.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략적인 부분은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상대에 따라 상황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생각 중이다. 중국전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약간의 로테이션이 전술적 선택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UAE 조별리그 1차전이 끝난 후에 다음 경기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 중국, UAE 모두 쉬운 상대는 없다고 언급하며 팀이 각 상대팀을 신중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은 상황과 상대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만 유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전을 위해 로테이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전술적 선택임을 강조하여 팀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세밀한 전략과 유연한 대처로 팀이 다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중국의 소림 축구라고 불리는 격투기 축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중국이 경기 내용과 관계없이 거친 플레이를 일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유리산 평가전 중국 2연전 원정 친선 경기에서 중국의 거친 파울로 엄원상과 조영욱이 결국 부상을 입고 한국으로 조기 귀국한 뼈아픈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중국의 소림 축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면서 그 안갚음을 했었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중국이 도하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평가전을 치른 것들도 다 지켜봤다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한다. 중국 축구가 이전보다 많이 발전했다. 우리도 전보다 중국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가 시작되자 중국은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한국을 압박하며 골을 넣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한국은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의 소림 축구를 완벽하게 이겼지만 황선홍 감독은 중국이 전지 훈련을 통해 발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중국의 발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면 중국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며 한국을 압박하고 승리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대표팀도 중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전반전 23분경 오른쪽에서 중국의 새 원덩이 결정적 슈팅을 했지만 이것을 골키퍼 김정훈이 슈퍼 세이브를 해내며 한 골을 막아내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이런 실력으로 우승은 고사하고 3위 안에 들기도 힘들 지경이라고 한탄하면서도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많은 축구 팬들이 중국의 새 원덩이가 결정적인 슈팅을 했지만 한 골을 막아낸 골키퍼 김정훈의 슈퍼 세이브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승을 노리기보다는 3위 안에 들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 대표팀에 대한 한탄과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뛰어난 수비가 나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다양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열띤 대결 속에서 김정훈의 환상적인 세이브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존경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공을 받아 골을 넣으려는 생각만 가지고 거의 공간을 만들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최전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후방에서 볼을 줄 곳이 없고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거나 무리한 패스를 하면서 중국에게 커트당하며 역습을 당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격수들이 최전방에 있을 때 공을 받아 골을 넣으려는 생각에 집중하여 움직이지 않아서 후방에서 볼을 주고받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전방의 선수들이 움직임을 제한하면 상대편 수비진은 더 많은 수의 선수를 뒷발로 보내어 공간을 좁히고 역습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로 인해 후방 선수들은 무리한 패스나 볼 손실 위험이 높아져 중요한 순간에 상대팀에게 커트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팀은 전체적인 전술과 움직임을 조정하여 최전방과 후방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역습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어 이런 경우 중앙 미드필더는 센터백들에게만 후방 빌드업을 맡기지 않고 직접 공을 받아 중앙에서 압박을 가하고 최전방으로 볼을 운반하거나 좌우로 볼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전방에서도 좌우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단순히 서서 계속 공을 받으려고만 하면 중국 수비가 마크하기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흐름을 변경한 선수는 1차전에서 빛난 이영준 선수였습니다. 전반 34분경 오른쪽에서 패스를 받은 이영준이 첫 터치 후 오른발 강슛으로 중국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골 결정력이라고 언급하며 이영준은 거의 각도 없는 상태에서도 더욱 각을 줄여 상대 골키퍼가 돌진해도 침착하게 대처한 후 발목 스냅으로 공격을 완성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골을 본 몇몇 축구 팬들은 중국이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그렇게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지만 전후반 내내 그렇게 슈팅을 하다가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일본에게 졌다고 얘기하며 심지어 일본은 한 명이 퇴장을 당해서 중국은 수적 우세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한 것은 국제대회에서 망신살이 뻗친 것으로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 다시 중국은 한국을 밀어붙여 동점골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며 오히려 상대로서 우위를 점해 이 경기를 지켜보던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질타를 받았다. 한국은 중국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골키퍼 김정은의 결정적인 선방으로 골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경기력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U23 대표팀의 중요한 선수로 꼽히는 센터백 김지수와 양현주, 배준호, 그리고 홍현석, 이강인이 합류한다면 팀이 완전히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올림픽 진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으로는 3위 내에서 좁혀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에이스 정상빈을 투입하고 이강희를 교체하여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합니다. 정상빈은 빈 공간으로 침투하여 활력을 찾았지만 여전히 선수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며 답답한 공격 흐름을 유지합니다. 한국은 황원의 패스가 연결되지 않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중국은 첫 번째 터치가 길어서 마침내 볼을 골라인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때 전반전에 골을 넣은 이영준이 해결사로 나타나며 중국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 상황에서 왼쪽으로 컷백하여 이영준이 침착하게 상대편 골문을 향해 슛을 날려 득점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유리심 연령별 대표팀에서 이영준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지만 이번 대회에선 경험이 풍부한 골잡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엄청난 골 결정력을 나타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영준이 슈팅할 때 상대 수비수를 속일 만큼 정교하게 동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첫 번째 골의 반박자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체구에 비해 침착하고 간결한 슈팅 동작으로 인해 그가 크게 성장했다는 증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중국은 0대2로 끌려가자 특유의 소림 축구를 내세우며 한국을 압박해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역시 후진적인 쓰레기 축구라고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을 2대0으로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중국을 상대로 공격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큰 활약을 했지만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말하며 이 경기에서 센터백 변준수 선수가 카드를 받아 누적이 되면서 다음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된 것이 아주 큰 변수다 언급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이영준이 한국을 구해낸 경기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어린 선수인데 슈팅할 때 아주 침착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반의 반박 자정도 빠르게 슈팅을 하는 것 같은데 당황하지도 않으면서 슈팅할 때 엄청 침착하다. 잘 성장한다면 한국 축구의 원톱 스트라이커를 이어받을 제목이 될 것 같다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작정으로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입니다.